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저녁에 넷플릭스가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며 아이디어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돈을 내는 플랫폼이 아닌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야 다 같이 나중에 분석이 가능할 테니까요. 먼저 시장의 반응은 544.87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10.7% 상승하였는데요.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특히 최고가 타겟을 700달러까지 올린 애널리스트도 있네요. 그럼 무엇이 좋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예상치와 결과 및 가이던스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구독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한참 상회했습니다. 그 외에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상회하였습니다. 비록 EPS가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으나 매니지먼트는 이것을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은 예상치만큼 나왔지만 이 또한 환율 보정을 하면 3% 더 오릅니다. 영업이익과 EPS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4년 전체 영업 마진이 24%로 소폭 상승하였고 6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벌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올해 1분기 매출이 그냥 예상치대로였다인데 아마 방어적인 숫자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넷플릭스는 투자자 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예시로 매 분기 지역별로 나눠서 필요한 정보를 발표합니다. 이곳에 지역마다 매출, 구독자 수, 구독자당 매출을 알려줍니다. 그럼 먼저 구독자부터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광고가 아닌 구독료로만 유지가 되던 비즈니스여서 이 구독자 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역별 구독자 곱하기 구독자당 매출의 합이 바로 전체 매출로 나왔죠. 하지만 회사가 광고가 들어간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구독자 수를 가이드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미래 넷플릭스의 성장치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아직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코로나 전 2016에서 2019년을 보시면 연평균 24밀리언 구독자를 추가하였고 코로나 특수에 힘입어 2018년에서 2021년을 보시면 연평균 27밀리언 이상의 구독자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실적 발표를 할 때 오피셜리 가이드를 하진 않았지만 매년 이 정도나 그 이상의 구독자를 추가하는 것에 은근 자신감을 보였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2022년에 구독자 추가 추이가 확 꺾이면서 2023년 100밀리언 계정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이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섭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100밀리언 계정 중 몇 개나 정식 구독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였는데요. 과연 이 제한의 효과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는 2020년에 기록적인 구독자를 추가한 후 2년간 쭉 내리막을 그렸는데요. 여러가지 테일윈드가 적용된 이번 연도의 기록 이후에 구독자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하향세를 그릴지 그럴 경우 원만한 하향세일지 아니면 급격한 하향세일지 또한 중요하겠지요. 또 하나는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기록적인 구독자 수에 비해 적게 올라간 매출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구독자 하나당 매출이 이하 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올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에 이야기된 광고 요금제의 강한 성장세 때문이겠지요. 첫 테이블을 보시면 넷플릭스는 구독 티어를 나누고 가격을 꾸준히 상승시켜 왔습니다. 이제 몇몇 나라들은 베이직 티어 자체가 없지요.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미국도 광고 포함한 스탠다드가 가장 밑티어인 것이 확인됩니다.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암은 꾸준히 상승하였는데요. 이번 2023년에 광고 요금제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암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게 저점이다 하면 앞으로 구독자 수도 오르고 암도 성장하는 굿데이 시나리오지만 이게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다음 분기 추가 구독자 수가 시즈널 효과 때문에 이번 분기보다는 적지만 작년 동분기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가이드했는데요. 1분기까지는 비번 공유를 막는 정책의 효과가 보일 것으로 봅니다. 자, 매출은 구독자 곱하기 구독자당 매출이라고 했지요.
광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광고가 그만큼 많이 보이면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아직 넷플릭스 쪽 발표는 2023년 광고 비즈니스는 작았고 2024년에서도 성장을 주도할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마지막 분기에 새 구독자의 40%가 광고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성장세는 강하지요. 어쨌든 그리하여 아직 주 모델은 구독자 곱하기 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그 모델을 씁니다. 나중에 광고 요금제 관련 정보가 더 나오거나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는 포맷을 바꾸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 이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일단 24년 1분기 숫자를 가이던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매출은 소폭 하향되었고 추가 구독자는 상향, 암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이 오르고 소비가 줄어서 영업 마진이 올랐습니다. EPS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전체적으로 영업 마진을 24%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6 빌리언 달러를 약간 상회하게 바꾸며 컨텐츠에 쓰는 액수는 그대로 17 빌리언 달러로 두었습니다. 17.5 밀리언의 추가 구독자는 2022, 2023의 평균치보다 살짝 작게 잡았습니다. 이는 비번 공유의 제한의 효력이 적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2024년 EPS가 17.34달러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시장은 16.29달러를 예상하는데 영업 마진을 23%로 잡고 있어서 이것이 24%로 오를 경우 시장 예상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2028년 EPS는 제가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데 저의 18%의 세율도 높지만 시장은 2024년 이후 매출 성장을 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겠지요. 2023년 초 가격에 비하면 현재 대략 88% 정도가 올라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뀐 것이 보이는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2025년 EPS를 보시면 20.12달러, 2026년에 24.4달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요. 그 말은 3년 안에 2배 이상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40% 성장한 동안 EPS는 203% 오르는 그야말로 극강의 효율성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 후에도 3년 뒤 어닝에 22배의 PE 멀티플을 주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나 같은 인터넷 회사인 구글이나 메타에 비해 넷플릭스가 딱히 크게 앞서는 게 없지만 PE 레이시오나 EV to EBITDA 레이시오로 보시면 더 비싼 멀티플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예상보다 강한 구독자 수, 그리고 새 구독자의 40%에 달하는 광고 요금제 구독자들의 미래 매출 창출 기회, 이것은 암 상승으로 인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영업 마진 개선, 앞으로도 더욱 좋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4년 6 빌리언 달러의 현금 수입 및 앞으로 더 좋아지는 마진에 맞춰 성장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과연 여기가 암의 저점일까? 광고가 생각보다 매출에 견인을 못하면 더 싼 가격에 광고 요금제를 구독하는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번 공유 제한으로 인한 구독자 상승 효과는 언제까지 갈까?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또는 라이브 스포츠 컨텐츠에 대한 투자로 인한 비용 상승은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WWE 이후에 더 큰 컨텐츠에 투자를 한다면 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넷플릭스를 구글이나 메타보다 더 비싸게 사고 싶은가? 근데 사실 구글이나 메타를 들이대면 더 싼 주식이 별로 없긴 합니다. 이상 제가 분석한 이번 넷플릭스 실적 발표였는데요.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